안녕하세요, 심지입니다. 이번 집은 촬영일 기준으로 생후 100일 정도 된 아기와 함께 지내시는 신혼부부 집입니다. 15평 3룸으로 이사하신 후 예약 날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발코니에 세탁기 설치가 안 돼서 냉장고 자리에 워시타워가 있었고, 타일들은 패턴이 있고 몰딩은 화이트지만 모든 벽지가 색감을 갖고 있는 집이었어요. 컬러가 다양하게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될 가구들은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통일해 드렸습니다. 거실은 아이의 놀이 공간이 되길 원하셨고 동선을 더 편리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집입니다. 현관은 마스크 거리를 이렇게 우산 자석으로 교체를 해 두셨더라고요. 발코니에 세탁기 설치가 안 돼서 배수가 가능한 이곳에 워시타워를 두고 냉장고는 거실에 배치를 해뒀던 상태였습니다. 워시타워가 들어가고 남아있는 틈새 여백에도 이동식 틈새 수납을 넣어서 종량제 봉투라든지 세탁기와 건조기에 사용하는 용품들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했고, 건조기에 사용한다는 부품도 측면에 자석거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걸어 두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문이 없는 상태로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세탁 바구니나 분리수거함을 여기 놓고 쓰고 계셔서 가려드리기 위해 압출봉에 가리개 커튼을 설치해 드렸고, 방한 방풍 효과도 조금 더할 겸 비치지 않게 하려고 두께감 있는 걸 해서 훨씬 깔끔해 보여요. 끌리지 않도록 설치를 했는데 좀 높아서 위쪽에도 여백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려줄 겸 또 아기가 있는 집에 귀여운 포인트가 될 겸 해서 폼폼이가 달린 바리솔 커튼을 문틀에 부착해 드렸습니다. 청소기 충전은 여기 콘센트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식기 건조대가 위쪽에 있었고, 제가 아무래도 좁은 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기보다는 좁아 보이지 않게 바닥과 비슷한 컬러 톤의 발매트를 사용하다 보니 자주 등장하는 발매트입니다. 여기에 원래 아일랜드형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식탁이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냉장고를 갈 때 둘러서 움직여야 하기도 했고 젖병 소독기를 올려둬서 식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아예 레일을 빼서 따로 보관을 해드렸어요. 부품을 잘 챙겨서 보관해 드렸기 때문에 이사 가실 때 다시 끼워 넣는 설치를 하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천정 조명이 지나다니는데 좀 부딪히는 높이로 있었고, 활용도가 없다고 해서 얘를 제거하기엔 이사 나갈 때 복구해야 되는 작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줄만 최대한 짧게 수정해 드렸습니다. 여기 통행하는 동선이 훨씬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특히 식탁을 빼낸 이 자리를 깨끗이 닦아내고 여기에 쟁반 트레이나 요리책 같은 걸 넣어두셔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의 선반이 됐습니다. 식탁이 없어서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도 조금 더 쓰기가 편해졌고, 싱크대에 부족했던 수납을 연장선으로 이어서 여기까지 주방용품을 수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 벽면에는 콘센트가 하나도 없어서 세라믹 상판에 식탁을 배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인 식탁이라고 하면 가로가 1200 정도인데 여기는 1400까지 최대한 확보를 해드리고, 상판과 다리 프레임에 라운드 처리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 쓰셔도 좀 안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화이트 컬러로 4개를 조합을 해드렸는데 2개는 쿠션감이 있는 의자를 두고 2개는 쿠션이 없지만 좀 슬림한 느낌이 드는 의자를 둬서 들어오자마자 배치된 식탁이어도 좀 답답해 보이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 연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소 통행을 하고 또 공간이 넓어 보이기 위해서 의자를 이쪽으로 밀어 넣어 두는데, 이 의자 때문에 이 의자가 덜 들어가더라도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식탁을 이쪽으로 밀어서 배치를 했고, 여기도 동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좀 더 슬림하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의자를 뒀습니다. 벽면에는 화이트 몰딩과 동일하게 화이트 프레임에 원형으로 된 그림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거실을 아이 놀이방으로 원하셨던 만큼 부피가 큰 그 냉장고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어서 이 방으로 옮겨왔더니 거실에 있을 때보다 주방 조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훨씬 편한 위치입니다.
부피가 큰 냉장고여서 이 방문을 통과할 때는 방문과 또 냉장고 문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해드렸고, 경기도 기준으로 비용은 57,000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왔다 갔다 할 때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문을 제거를 했습니다. 비침이 적은 편이지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 찰랑거리는 시폰으로 가리개 커튼을 달아드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할 때는 얘들을 쳐두고 커튼을 방문의 용도로 쓰시면 되고, 평소에는 이쪽으로 밀어놓고 지내시면 주방에서 냉장고까지 수시로 사용하시기 편할 거예요. 방문이 있을 때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문을 닫고 돌아서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문을 제거했더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를 식품 팬트리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윗공간에는 이불짐을 넣어둘 수 있게 했고, 쌀이나 식재료, 식품들 자료 확보해드렸고, 추가로 공간 박스를 넣어서 세분화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서 냉장고에 바로바로 채워넣기도 편하고, 장을 봤을 때도 바로 여기 앞이 현관이라서 식품들을 정리하시기 편한 위치가 됐어요. 여기 방 스위치는 충분히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냉장고 문도 편하게 열 수 있도록 했고, 충격 방지를 위해 이렇게 부착을 해두셨더라고요. 가장 긴 벽면에 슬라이딩 옷장을 뒀어요. 특히 하부에 서랍장까지 추가를 해서 이너웨어나 양말 같은 작은 것들을 수납하기도 편하고, 이 덕분에 위쪽 공간이 더 올라가서 마치 거의 붙박이장처럼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남는 여백에는 기존에 갖고 계시던 밥상을 넣어 두실 수 있는 틈새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신 거울 겸 입었던 옷을 편하게 걸어둘 수 있는 행거를 뒀고, 그 외에 개어둘 옷이나 모자, 짐가방 이런 패션 잡화용품들을 정리하실 수 있게 수납장을 하나 뒀는데, 냉장고의 뒷면이 노출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냉장고의 옆면과 앞면이 일면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 상부에는 선반을 하나 제거하고 압축봉을 걸어서 아기 옷을 걸 수 있는 옷장으로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400 깊이보다 좀 더 깊은 수납장이라서 옷을 걸기에도 충분합니다. 좀 더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고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제거한 문을 여기 틈새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커를 주방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냉장고를 빼낸 이 자리에 좀 폭 깊은 광폭의 수납장을 뒀고, 서랍장도 깊이가 동일한 제품으로 맞춰서 찾아드린 거고, 쿠커를 놓으면서 선반의 위치를 위쪽으로 다시 옮겨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선반을 좀 더 활용하실 수 있게 했고, 위쪽에는 아기 기저귀와 화장품, 하부에도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아기 용품들을 우선 정리해 두실 수 있게 확보해 드렸고, 도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한 제품을 골랐습니다. 아기 용품들이 손수건, 기저귀, 아기 옷까지 크기가 작아서 서랍으로 된 제품에 넣어 두시는 게 훨씬 찾아 꺼내기가 편해요. 여기 두 칸은 의약품이나 각종 충전기와 같이 생활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칸으로 활용해 드렸습니다. 젖병 소독기나 분유 포트기와 같이 아이의 분유를 타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확보해 드렸습니다. 냉장고가 있을 때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싶어 하셔서 벽지 컬러와 비슷한 컬러의 가랜더를 달아드렸고, 평소 낮에 아이와 놀아주고 아이를 케어하는 동안에 쓰고 계시던 아이 침대가 있었고, 수유 의자까지 나란하게 배치 방향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는 안막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벽지 컬러와 비슷한 페일 블루 안막 커튼을 골라드렸고, 시폰 커튼과 이중 레일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아직 100일 된 아기여서 지금은 안겨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추후에 여기가 아이의 놀이공간이 되길 원하셔서 아이의 책, 교구, 장난감 등을 둘 수 있는 책장을 활용해 드렸어요. 2개를 나란히 배치해서 이쪽 벽면을 일면으로 채워드렸고 이 위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지길 원하셔서 사진이나 용품들을 벽지와 대비된 컬러로 선명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무드등과 네온등을 배치해 드렸고 아이방답게 귀여운 시계도 포인트로 달아드렸습니다. 책장에 딱 숨겨지는 크기의 트롤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이어진 여기 발코니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세탁기 설치가 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아예 놀이매트를 깔아서 아이 놀이 공간에 확장된 영역으로 활용했어요. 나중에 아이 미끄럼틀이나 이렇게 점프 뛰는 게 생기면 이쪽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 방에서 쓰시더라도 이렇게 밖에 빼뒀다가 쓸 때 넣고 다시 빼뒀다가 이렇게 하면 좁은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냉기를 차단하면서도 발이 폭신할 수 있도록 22mm나 되는 놀이매트를 깔아드렸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생수라든지 식품들을 보관하고 계셨는데 사용하는 동선이 멀기 때문에 제가 저기 옷방에 창고를 팬트리로 바꿔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외에 교체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 기타 생필품이나 큰 놀이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수납은 조금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자주 쓰지 않는 야외 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침실 바로 앞이자 화장실을 가기 전에도 여기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기존에 선반이 전혀 없던 상태여서 폭 조절형 선반을 하나 추가 구입했습니다. 이 하부에 제거했던 아일랜드 식탁을 보관하고 큰 캐리어나 청소 도구들을 보관할 수 있게 했고 이 위에는 화장실이 가깝기 때문에 휴지나 샴푸, 린스, 치약 이렇게 화장실로 가져가는 생필품들을 보관을 해 두시면 바로바로 채워서 충당하시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회색 컬러의 화이트가 포인트가 되는 화장실 발매트도 골라드렸습니다. 여기 침실은 다른 공간과 달리 민트 컬러에 가까운 연두빛 벽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암막 커튼은 연두빛이 살짝 감도는 아이보리 컬러로 덮고 시폰 커튼과 이중 레일에 설치해 드렸어요. 밝은 베이지 톤의 침대는 패밀리형으로 가지고 계셨던 제품이고 침대와 TV를 설치해둔 우드 가벽까지는 그대로 배치를 유지했고 거실에 있던 기저귀 교환대는 이쪽으로 위치를 옮겨드렸고 쓰레기통도 함께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바닥 하부에 자국들이 좀 남아있어서 바다톤과 비슷한 컬러의 러그를 깔아드렸습니다. 밝은 베이스의 그린 컬러로 포인트가 되면서 식물 패턴으로 좀 산뜻한 느낌이 드는 여름 이불을 골라드렸습니다. 폭이 더 좁은 패널로 있는 침대 중심에 마크라메를 달아드려서 밖에서 침실이 보일 때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측면에 있던 서랍장은 버리고 화장할 공간이 없길래 작지만 수납이 용이한 화장대를 넣어드렸습니다. 멀티탭 선을 이쪽으로 정리해서 폰 충전 선도 쓰실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 통행하는 곳이 넓지 않아서 등받이가 있으면 의자에 앉기가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수트를 두는 게 편한데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등받이가 살짝 올라오는 수트를 둬서 앉아서 쓰시기 편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식탁으로 가져가서 한 사람 더 앉을 수 있는 자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가지고 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집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